오늘 밤부터 미 연준의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가운데 시장의 단기 유동성 경색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차기 연준 의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또 한 번 연준을 자극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뜻밖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을 이미 다 생각해뒀다 이런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네, 플로리다에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누구를 연준 의장으로 시킬지 이미 다 생각해뒀다면서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후보를 지명해서 정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제롬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에 현재 무게가 실립니다. 차기 연준 의장 인선 작업을 총괄해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난주 여러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지명자가 발표될 수 있다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펴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에도 연준의 운영 방식이 너무 복잡해졌다면서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이 말은 곧 트럼프의 의중을 잘 알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충성파 인사를 안치겠다는 신호로 해석돼 왔습니다. 네, 트럼프가 케빈 해셋을 지명할 거라고 확언을 하진 않았는데 같은 날 케빈 해셋 위원장이 내심 기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케빈 해셋 위원장도 이날 오전 미 CBS 방송의 일요일 간판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자신을 둘러싼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서는 소문이라면서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명 가능성이 보도된 지난주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리고 2년물과 5년물 등 미 국채 경매도 호조를 보였다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인사가 앉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의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에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미 국채 2년물은 3.5%, 10년물 금리도 한때 4% 아래로 떨어지면서 현재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 약화 가능성으로 인한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보다 높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선물 시장을 바탕으로 전망한 패드워치를 보면 투자자들은 이번 12월 10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을 87% 선까지 높여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주 보고서에서 헤지펀드들이 이미 반도체, 헬스케어 등 이러한 자금들을 반년 만에 최대로 사들였는데 금리 인하에 기댄 스마트머니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연준에서 양적 긴축이 종료됩니다. 이걸 완전한 유동성 확대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요? 네, 이 말은 양적 완화와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 12월 1일부터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던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푼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나 차기 의장을 위한 선제 조치라기보다는 단기 자금 시장인 레포의 유동성 고갈 우려를 풀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에 가깝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최근 레포 시장의 불안 조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AI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한 자금 조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 연준이 직접 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는 10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소비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부분이 많습니다. 소비 화랑의 이면에 대해서 현재 마스터카드와 어도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11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소매 판매는 지난해보다 4%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 분석을 보면 매출 단위로 볼 때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이미 작년에 대비해서 10% 안팎 올라
올랐기 때문에 이와 연계되어 있는 불황형 소비 징후도 뚜렷하다는 겁니다. 또 주식시장 호황으로 자산이 늘어난 고소득층은 소비를 늘리는 반면에 이번 고물가와 취업난의 직격탄을 받은 20대, 30대는 오히려 연말 소비를 30% 이상 줄이는 K자 경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70%를 담당하는 소비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은퇴자들과 자산가에 기댄 높은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계층 간 소비 여력 격차로 인해서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